아무튼 꼭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부부 사이에 혹은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슬그머니 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승부욕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기고 싶어 하는데요. 서로 이기겠다고 다투면 갈등만 커지죠. 하지만 한쪽이 져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져준 그 사람이 정말 이겼던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줍잖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옹졸한 사람은 절대 져주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넓고 유연하고 너그러울 때 비로소 져줄 수 있는데요. 승리의 트로피만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못 이기는 척 져주는 너그러움도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나이 차이가 2-3살 정도 되는 형제들은요, 성장하면서 참 많이 다투죠. 먹는 걸로 다투고, 입는 걸로 다투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도 다툽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벌어지면요, 그때는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니나 오빠가 못 이기는 척 져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 언니가 항상 져줬던 것 같아요. 만약 인생이 스포츠였다면 언니 오빠도 막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못 이기는 척 져주면서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옛말에 평생 사는 동안 기를 양보하고 살아도 백보가 안 된다고 했고요. 평생 동안 밭둑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때때로 양보하고 져주고 살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양보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때 참 잘했어 하는 생각과 함께 더 큰 것으로 돌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 모두가 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월의 첫 금요일인데요. 우리 찐님들은 불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달음에 달려오는 그런 불금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찐님들 문자 잠깐 만나볼게요. 연님님, 아트송디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9898 처사법정 온영온천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하고 출첵해주셨어요. 4090님, 갱상도 머신마님도 송디 출첵료 해주셨고요. 유주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송랑자님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6318 박희용님께서는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긴 처음이네요. 저녁 식사 후에 둘레길 걸으면서 음악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나무내음 이름 모를 새소리도 산중에서 들리네요. 포항은 오늘도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서울도 오늘은 이상하게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게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7769님, 민경님 반갑습니다. 방송 진행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도 가슴 뛰는 게, 긴장하는 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5750님께서 출석했어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7803 동자승 경력자님께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아파트 담장 위로 핀 붉은 들장미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신이 나에게 준 백만송이 장미 선물이라고 할 만큼요. 봄엔 개나리, 목련, 벚꽃, 그 다음엔 하얀 이팝나무, 그리고 장미까지 이 세상이 극락이라고 느끼는 요즘에네요. 송디 사랑해요 하고 긴 장문의 문자도 남겨주셨어요. 8952님, 향기비님께서도 언니, 송디 언니 출첵요 하고 귀엽게 문자 남겨주셨고요. 1283님께서 또 장문에 감사한 행복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본 아름다운 것 3가지에 대해서 남겨주셨어요. 퇴근길에 결혼한 이주 여성이 아기를 앞으로 안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마운 아주머니가 그 짐을 들고 버스를 타주셔서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집에 어젯밤부터 공작 선인장 꽃이 피어서 감동받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집냥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요. 하고 행복과 감동을 남긴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의 행복이 모여서 인생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집니다. 5961 하나님께서 한참 만에 들렀더니 진행자님이 바뀌었네요. 반갑습니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경이라고 송디라고 앞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3274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럼요. 저는 뭐 항상 잘 지내기 때문에. 네. 항상 잘 지내시는구나. 네. 그래도 건강이 또 최고니까. 그럼요. 요즘에 후두염이 또 인후염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저도 지금 걸려가지고. 환절기라 아무래도 그럴 네. 거예요. 네. 모두가 건강이 최고니까 그럼요. 교수님도 꼭 건강하시고 그럼요. 챙기시고. 네. 네. 교수님 기다리는 분들이 문자를 참 많이 주고 계세요. 잠깐 만나보고 갈게요. 법교환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고요. 송파땡님께서 오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셨죠? 하고 또 인사 보내주셨어요. 1283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이제 금요일날 만날 수 있네요.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사연 있는 노래 잘 들을게요 해주셨어요. 8492님께서 노래와 가수에 얽힌 모든 것 오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노래 들으니까 왠지 유식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디님도 수고 많으시네요 해주셨고요. 3463 법수행님께서 오 교수님 좋은 처방곡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하고 문자 많이 남겨주셨어요.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나도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사이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치유해드리기 전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코너 속의 코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가요 대백과 교수님 오늘은요 어떤 노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81년도 80년도쯤 나와서 81년도에 많이 알려져서 가요 탑10에서 뭐 1위도 5번씩 하고 했던 곡 중에 하나고 네. 그 즈음에서 가장 그 노래자랑이나 이 경연대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였죠. 그 당시에 90년대까지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한경애 씨가 불렀던 예시인의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현섭 씨하고 이경미 씨인데 네. 둘 다 이 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부부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부부 작사 작곡가가 여러 분 계시죠. 네. 제일 유명하신 분이 김희갑 씨하고 양인자 씨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남국인 선생하고 정은희 씨가 또 계시고 뭐 여러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발라드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이현섭 씨께서. 뭐 이현섭 저한테는 이제 선배신데.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항상 보면은 그 저작권 협회에서 그 총회를 하거나 하면 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사실 그거예요. 이 세 팀, 그러니까 세 부부들을 항상 같이 오세요. 두 부부가. 왜냐하면 둘 다 정혜원이시라
세 분이 이 6분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이제 혼자만 가죠. 그래서 이분들을 보시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집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이제 가사를 좀 써보라고 그래서 가사를 몇 곡 쓰긴 썼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히트된 곡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근데 예신의 노래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서 그러니까 결혼을 77년도에 하셨는데 오. 결혼하시고서 결혼한 기념으로 두 분이 만드신 곡이라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합작으로 만드신 노래. 예. 그래서 이 예시인의 노래 가사를 잘 보면 그 시인 옛날에 그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지금까지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특히나 이경미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가사를 쓰시면 거의 시와 같은 가사를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그다음에 타인의 계절 이런 가사들 작사 작곡을 같이 하셨는데 물론 이현섭 씨는 그거 말고도 작곡으로 또 히트내신 곡들이 있죠. 새끼손가락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 곡 가사들을 이제 그 곡들은 본인이 곡만 썼었던 그 전에 이경미 씨를 만나기 전에 하셨던 네. 노래들이고 이 곡들은 이제 이경미 씨를 만나서는 두 분이 네. 항상 같이 작업을 하셨죠. 예, 이 노래를 부르신 한경애 씨는 네. 사실은 처음에 KBS 성우로 들어가셔갖고 원래 성우셨어요. 그래서 진행자로 처음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KBS에서 처음 진행을 시작하셨고 옛날에 동화방송이라고 있었는데 그 동화방송에서 3시의 다이어리라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낮 3시에 하는 프로그램. 그걸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었죠. 또 이 한경애 씨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신데 이 한경애 씨하고 저하고의 에피소드라고 하면 한경애 씨가 저를 이제 방송에 제가 나가면 항상 제 별명을 너무 많이 지어갖고 그래서 어떤 별명이 좀 있어요? 예. 봄에는 뭐 오동춘이고 뭐 여름에는 오동하고 근데 이게 가을 겨울로 가면 좀 이상해져요. 가을에는 오동추, 겨울에는 오동동 뭐 이래갖고 그거 갖고 저를 많이 놀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제일 좋은데요. 그 별명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한경애 씨인데 네. 예, 그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정말 여리여리하고 그러신 분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그렇게 여리여리하신 분은 아니고 아주 강단도 있으시고 예,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곡을 쓰신 이현섭 씨나 이경미 씨도 보면 이현섭 씨가 좀 여리세요. 작곡가로서 상당히 여리신 분이셔갖고 네. 그래서 이 노래와 가장 잘 맞는 그래서 오히려는 아마 이경미 씨가 본인도 그러시지만 본인보다는 오히려 이현섭 씨가 더 여리셔서 아마 이현섭 씨 때문에 이걸 쓰시지 않았나.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는 여자와 남자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노래 오랜만에 아마 들어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아주 좋아하셨던 노래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예. 네. 한경애 씨의 옛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마음을 감성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노태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악 처방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우리 사이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찐이님들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요. 560 하나님 사연입니다. 교수님, 사람이 참 사소한 거에도 마음이 상한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후배가요,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청첩장을 받지도 못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소식이 좀 뜸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꽤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축의금 굳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텐데도 왠지 너무 섭섭합니다. 후배가 먼저 결혼해서 저는 언제 결혼할 거냐는 엄마 잔소리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아니 질투하는 건 절대 네버 아니라고 정신 승리하면서 교수님께 위로의 노래 청합니다. 그 친한 사람한테 이런 청첩장이나 뭐 부의 소식을 못 들으면 섭섭하죠. 네. 네, 당연히 이제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 사람은 꼭 나한테는 연락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네. 안 하면 섭섭한데 물론 돈은 굳어서 좋지만 네. 그렇다고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근데 사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있죠. 네. 누구나 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는 한참 바쁘잖아요. 네. 정신없다 보니까 생각 못해서 빠뜨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한 거지.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삶의 연륜이 좀 쌓이면 덜할까요? 이런 것들 서운함 감정이 좀 덜 좀 들까요? 근데 덜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항상 그런데 네.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많이 바빴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가 전화해서 요번에 결혼한다며 얘기 들었는데 왜 나한테 청첩장을 안 줘? 하고 먼저 얘기도 하고. 아,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네. 20대 때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에 그렇죠. 꿍해 있고 네. 나도 다시는 안 봐. 나한테 네. 그렇게 연락 안 했어? 막 이랬는데 네, 그렇죠. 30대 되고 좀 더 나이가 약간 드니까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임신도 했더라고요, 친구가.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 그때 왜 연락 안 했냐. 갔을 텐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지금이라도 축하한다 하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친구, 그 더 언니가 미안해하죠. 미안해하고 또 그럼요. 내가 그때 너가 너무 바빠 보여서 옳은 말을 미안해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못했어라고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쪽 그 연예계 쪽은 보면 저 친구가 지금 바쁠 텐데 네. 내가 괜히 누가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막 언니는 이런, 일반인이었고 네, 그런 생각들이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혹시 몰라요. 먼저 네. 용기 내서 연락해 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지 그럼요. 않을까. 네. 아, 그리고 좋으면요. 어떤 일이 좋으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하잖아요. 결혼하면 혹시라도 결혼하면 이런 점이 정말 좋다 하는 점 몇 개 있을까요, 교수님? 결혼하면 일단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 일단 그런 것이 좋지. 안정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들은 밖에 나가서 좋은 남자 있나? 좋은 여자 있나? 그리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뭔가 관심을 갖게 해서 그 관심을 끊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 마음의 정신력의 안정감. 소모가 그럼요. 덜 되는 거죠. 네. 주변에서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아니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라는 주의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혹시 헤어지더라도 해보고 헤어지는 거하고 아예 안 해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결혼해 보세요. 해보면 그걸 네. 알아요. 네. 하긴 인간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자체가 그럼요. 이유가 있는 꼭 거죠. 필요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남자가 못 보는 걸 여자가 보고요. 네. 여자가 못 보는 걸 남자가 봐요. 그래서 네. 조화가 되는군요. 그렇죠. 삶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생겼을 때 네. 왜 남자들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었고 네. 여자들은 가까운 곳을 잘 보는 눈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멀리 봐야 혹시 누군가가 우리 여길 쳐들어오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봐야 되고 또 사냥을 하거나 뭐를 찾으려면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음식을 만들 것들을 찾아야 되죠. 찾기 위해서는 네. 멀리 봐야 되니까 멀리 보는 눈을 준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여자들 경우에는 살림, 그다음에 우리 애들 요 앞에 걸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눈을 본 거죠. 대신에 남자들은 가까운 걸 잘 못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기혼인 찐님들 결혼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리고 미혼인 찐님들 왜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의견 들려주세요. 샵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요. 선물 드릴게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섭섭 가득 마음 담겨있는 560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두 곡을 선곡했습니다. 아, 두 네. 곡이나 섭섭하지 한 곡은 말라고. 섭섭하다.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 네. 네, 그런 노래고 이 노래는 이게 80년대 초에 나온 노래인데요. 야생마라는 그 그룹이 불렀던 네. 노래예요. 그 당시에 네. 보컬 그룹이 많았거든요. 그룹이 불렀는데 C6도 하셨고 했던 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네. 원래는 이 노래를 78년도에 이숙 씨가 먼저 발표를 하셨었어요. 하셨었는데 나중에 그 이제 80년대 초에 야생매가 다시 해서 히트가 된 노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이에요. 다 사랑으로 네. 이해하시고 네. 보듬어 주시라고 네. 네, 두 곡 골랐습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사이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3218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저 충격 먹었어요. 아니, 어제 지하철에서요.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 있다가 자리를 양보받았어요. 그 자리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제가 그 앞에 서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일어나서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잠시 후에 깨달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체중이 꽤 많이 불었다는 것을요. 게다가 펑퍼짐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걸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임산부로 오해하냐고요. 저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식 생각 간절한 저 어쩌면 좋습니까, 교수님? 포만감 드는 노래 혹시 없나요? 위도 채워주고 마음도 채워주는 노래 들려주세요. 살찌시면 본인이 좀 답답하시겠지. 본인이. 네. 요즘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살찐 게 이게 다 덕이었는데 네. 요즘은 살찌면 여기저기서 살 빼라, 살 빼라. 그렇죠. 많이 살이 듣죠. 최고의 다이어트다. 네. 아, 성형이다. 막 이러시면서. 그렇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펑퍼짐한 원피스 때문에 그럴 더 수도 있어요. 큰 이유였던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하필 또 임산부 배려석 네. 앞에 서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임산부인 거 아닌가? 그렇죠. 막 이런 네. 생각에. 아, 근데 진짜 나는 좋은 뜻으로 양보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아니 뭐 지금 이분도 이 남자분이 좋은 뜻에서 양보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 가려진 부분, 히든 네.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분이 좋은 뜻으로 한 거 다 알고 있고 서로 다 네. 아는 거니까 뭐 괜찮죠. 네. 그냥 3218님께서도 네. 아, 착각하셨구나 하고 그렇죠. 허허허 웃어 넘기시는 웃으시면 게. 되고 대신에 이제 살을 빼신다고 하니까 네. 아주 굳게 다짐하신 것 같아요. 충격을 많이 먹으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을 그럼요.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살 빼시면 되죠. 뭐 살 빼는 데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운동이 최고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춤추시라고. 네. 예전 7080 댄스곡 2곡 골랐습니다. 아, 근데 야식은 안 돼요. 야식은.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뛰시고 나서 배고프니까 또 야식 드시면 도로함이 타불이 될 수도 있죠. 네. 아, 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한 건데 양보에도 약간의 눈치와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그럼요. 그냥 아니면 말고. 본인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근데 저는 네. 제가
대중교통을 이제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게 타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하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양보해드리려고 했는데 나 아직 팔팔해 이러시면서 기분 그러실 나빠하시고 수도 있죠. 앉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저렇게 성을 내시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제가 또 학생이었고 네. 많이 이렇게 다리도 막 아프고 이럴 때여가지고 오히려 배려해 주셨나 그렇죠. 싶은 생각도 네. 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경험들이 아마 우리 찐이님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샵 284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요. 선물 드릴게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 준비 중이신 3218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댄스곡 2곡 신나게 몸 흔드시라고. 그래서 예전 7080 시대 나이트클럽에 가면 흔히 많이 나왔던 노래, 디스코텍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 네, 정수라 씨의 환희, 네. 그다음에 제가 만든 곡이죠. 서울 패밀리 이제는 2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신나게 댄스 추고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3218님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좋은 음악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곡 이미리의 반갑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찐이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 나잇.